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 참패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바로 조금 전부터 보도되기 시작하는 청와대 내 이상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들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 그리고 입법 독재, 내로남불, 그리고 무능, 위선 이런 것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의 다 의견을 일치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들조차도 우리 이번 선거 참패 원인을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큰 원인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무능과 위선, 독주,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 한글을 영어식으로 표기해서 그대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소개하는 진짜 요지경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은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고 또 이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요, 또 일부 어떤 의원들은 전부 남 탓이다 이겁니다. 언론 탓, 특히 언론 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검찰 탓, 그래서 검수완박 끝까지 해야 되겠다. 즉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4월 8일 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기가 막히다, 이런 이 언론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총선 앞선 때는 청와대가 무려 500자의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번은 참패관에서 단 100자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00자 내놓은 거 국민들한테 엄중히 질책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지만은 정말 국민의 질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국정을 잘못 꾸려와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의 한 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장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목소리로 표명해도 지금 시원찮아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굉장히 단순한 여당의 실패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호가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이러한 엄중한 국정 실패 실상과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이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거니와 진정한 사과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류들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그 다음에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 이렇게만 밝혔어요. 자, 이거 진정성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국정 실패에 대한 진정성도 문제거니와 지금 국정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나라를 정말 나라답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오기와 독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대선에서 절대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번 보궐선거보다도 더 엄한 혹독한 심판 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6월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는 반드시 중앙당을 보고 찍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정말 중앙정치와 관계없이 내 고장, 내 지역의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내는데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청와대 내 기류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중요한 것은요, 청와대 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정책 기조가 바뀌겠느냐, 제가 방금 말씀했지만요, 안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요, 코로나 극복이라든가 경제 회복,
그리고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핵심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국정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꾸겠느냐? 대통령이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경우는 오히려 더 큰 네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 대선에서 오히려 더 크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수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다만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마이웨이 하는구나. 이런 또 이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국정 철학을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는요, 이번 패배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패배할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패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는 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또 지금 역설적으로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치는 것이 오히려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큰 패배이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정말로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레임덕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당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이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내도록 묵인한 그것부터가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청와대 참모의 투기 논란 이런 기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이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말이죠. 지도부 총사퇴라고 하는 책임론을 지금 앞에 깔고 있는데 당은 다 이렇게 완전히 다 빠졌잖아요. 사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사실상 이번 선거의 패배는 청와대 때문에 이루어진 거나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아무도 안 바꾼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개각입니다. 개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다음 주에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이제 순방을 마치고 정세균 총리가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면 바로 이어서 총리 개편이 말하자면 이제 사태가 사의 표명이 되면 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실패로 인해서 국면 전환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 악재는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남북 관계도 개선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이제 생각과 구상은 완전히 물건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문재인 정권 레임덕에 빠져들었는데 뭐가 급하겠느냐. 그래서 한일 관계의 개선도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북한 김정은이도 이렇게 힘이 빠진 정권 그리고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권과 뭘 하고 상대하러 들겠느냐. 그래서 비관적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러다 보니까 이 외신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뉴욕타임즈 내로남불 영어로 내로남불 한국말을 영어로 표기한 이런 단어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지금 한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냉소를 표출했다. 그리고 위선적인 행태와 관련해서 내로남불 이걸 한국말로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의미라고 영어로 이제 해석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치 지형이 변화하는 신호를 보였다. 그래서 대북 외교는 이제 누더기가 됐고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보수당이 크게 승리했다는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LH 공무원과 정치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의 결과다. 그래서 한국 보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LH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선거를 앞두고 기름을 이것이 부었다.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은 한국 여당이 참패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성추문, 집값 상승,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지금 비판적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부로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 경선을 조기에 실시를 했고요. 그 사이 약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는 도정환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도정환 의원은 현재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직 의원들 56명이 모두 이 연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실세 친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답게 비대위 체제를 이끄는 이번에 책무를 맡았는데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2일 날 이제 대표 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에 조금 박해에서 이 조응천, 그 다음에 금태섭,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 그 다음에 김혜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오래간만에 제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려 했던 이상한 프레임을 꺼내더니 이렇게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조국을 지키려고 민주당 지도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프레임을 들고 왔다. 그래서 이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 당시에 201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나왔다. 그래서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이고 이것은 곧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정직하지 못한 이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실패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1대 총선 당시에는 청년 인재를 영입해놓고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 질문이 무서워서 한동안 청년 영입 인재들이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했는데도 이후 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추미애의 막무가내 이것을 제재하지 못한 거. 그리고 지금은 검수완박을 왜 꺼내고 있고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하는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그래서 이런 이 시각을 가지고 이 김혜영 의원이 강력히 현 지도부 민주당의 실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혜영 전 의원은 제가 있는 부산은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그다음에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비례위성정당의 창당,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러기 상태였다.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의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작심성토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김종민이는요 엉뚱하게 언론에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이런 거를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해줘서 편파성이 더 심해졌고 이러한 언론을 그대로 내둘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에 있게 될 대선이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큰 침해 요소나 또는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 지역구가 논산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논산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김종민의 의식과 그야말로 이 프레임에 대해서 반드시 3년 후에 심판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의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심판 대상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인데 이 불공정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찰 개혁밖에 없다. 이런 핵에 방식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택가격 폭등, 그 다음에 LH 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 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불공정 해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불공정, 자산 보유의 불공정, 또 이익 배분의 불공정, 기회와 가정의 불공정,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민주당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해결책으로는 검찰 개혁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수 완박 차원에서 김용민이가 한 게 뭡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이런 사람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고 심판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당의 김영호 의원은 성추행 무공청 당원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선거 참패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김영호 의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당원까지 바꿔가며 선거에 뛰어든 그 순간 국민과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치는 모습은 거대 여당의 후한무치로 비춰졌을 것이고, 불리한 정치 상황을 타결을 빌미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하는데도 그저 방관만 해왔던 저를 비롯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다. 다시는 목적을 위해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허물어뜨린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고 폐기해버린 당헌은 이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이 있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주 시원한 여권 내 쓴소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이 당원 게시판, 이 극성 당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174석을 줬는데도 개혁하지 않고 미적된 결과가 아니냐. 내곡동 증인 발언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이 이번 페인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요.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걸 보면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철면피다. 아직도 독재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 민주당 강성파들의 이런 이 당원 게시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당원 게시판에 되어 있냐면 참고적으로 또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야 야권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무당층 등조등 여러분들도 이런 민주당 극성 친문 지지층이 장악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반드시 대응, 이 온라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요. 친위 언론 매체에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여론이 또 뒤바뀌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74석을 준 의미는 개혁을 하라는 것인데 당 지도부는 중도층 눈치만 봤다. 이런 비판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개혁을 완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라. 174석을 주며 칼춤을 추라고 했더니 왜 회나 떠먹었느냐.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태년 원내대표 이 지도부 총사체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개혁 성향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고 눈치를 보지 말고 적폐들과 제대로 한판 붙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아주 호전적이고 그야말로 도발적이에요. 도발적. 그 다음에 지도부에 대한 이런 비판은 언론, 검찰개혁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내곡동 투기 의혹 증거와 증인이 넘치는데도 언론이 편향된 내용으로 보도하고 포털은 이를 띄웠다. 세무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가짜뉴스 처벌법을 완력으로 통과시켜라.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어렵다. 자, 이런 시각,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요, 말이 아니면 이 상대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짱을 뛰면 우리가 져요. 왜냐하면 이 이 친문 강성파들은요, 그야말로 강성파요. 싸움질을 잘해요. 그런데 이 점잖은 중도 보수층은요, 싸움질에 약해요. 특히 완력으로 싸우는 논리적인 이 대결에서는 우리 이 중도파, 보수파 이런 사람들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작정, 무논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진보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시하자. 그리고 보다 더 점잖게, 보다 더 깊이 있는 논리와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비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당원에서는 이제는 극렬 지지층과 결별하고 국민들이 보편적 가치관에 선거 전략을 맞춰야 한다는 자성론을 펴고 있지만은 문바들은 이런 사람들도 또 그러면 당신들은 국민의힘으로 떠나라.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혜원 같은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손혜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민주당이 살 길은 오로지 검수완박뿐이다. 180석을 얻은 지난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탈이었다. 닥치고 반성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가깝고 극성 지지층과 일반 유권자의 온도차를 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박용민 오래간만에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민주당에선 새 인물 새 노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되고 분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영혼 없는 반성 멘트 하나마나한 말로만의 혁신 이야기 등 이런 걸로 끝난다면 대통령 선거도 자신할 수 없다. 이번 보궐선거라는 당 안에는 유중계가 가득했는데 거기에 그냥 딱 하나 라이터 불을 붙인 게 LH 사태다. 그러면서 민생무능 내노란불 개혁부진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결책으로 개혁부진부터 내세울 게 아니고 먹고 사니즘,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엄청난 패배고 쓰러진 일이고 지금 상황은 몇 마디 반성과 사과로 헤쳐나갈 수는 없다. 서울 49개 국회의원 지역구 중 41개가 민주당이고 서울시 의원 중 102명이 민주당인데 서울 시민들의 그만큼 믿어줬는데도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건 결국 민주당 탓이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편 뉴스들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요. 우상호 의원이 어제 선거가 진 8일날, 진 다음 날인 8일날 6명과 폭탄주를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마신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의원들의 실상이에요. 더군다나 우상호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경선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방역수칙을 더군다나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 실세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제는 안철수 의원, 이 당대표, 어제, 또 이 아주 특별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입장문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권을 지키려고 차원이 다른 부정과 음모로 야권을 옥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래서 이번 야권이 승리에 관해서 국민은 문재인 여권의 무능, 위선, 오만 독선, 도덕적 파탄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다. 민주당의 패배는 연승에 취해 민심 앞에 교만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예, 아주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민심을 받들어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은 물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모두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야권이 승리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패배다. 이번 선거는 야권은 이 점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은 대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번 선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차원이 다른 부정과 음모가 야권을 옥죄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사전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이 모두 합쳐야 정권 교체를 바랄 수 있고 혁신 없이 물리적으로 무늬만 통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으로 확인이 됐다. 실패한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된다. 혁신, 통합, 미래, 번영
네 단어를 핵심 가치로 삼아 대한 세력의 모습을 보여야 대선 승리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참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옳은 얘기다. 그래서 이 비장한 각오 그리고 겸손한 이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정부를 관리해 나가고 야권으로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진정한 이런 핵심 정책에 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야당이 압승하는 데 기여한 이 2030 세대로서 지금 언론에 주목받는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수민 전 의원, 현 홍보본부장, 김대섭 비상대책위원, 이 세 사람들이 이 830 세대에게 큰 희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꼰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난 데 기여를 해서 이번에 2030 세대와 국민의힘이 소통을 해서 많은 지지를 받아내는데 큰 기여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2030 시민 유세단을 동원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청년들의 분노 투표를 유도해낸 그런 흥행에 성공한 일을 했고요.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내세우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젊은 층의 공간을 꾸준히 얻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광고업계에서 키운 창의력으로 선거용 현수막, 그 다음에 백드롭 제작을 주도한 이런 실력 있는 이 홍보위원장이었다. 그래서 2016년도 30세 20대 국회 최연소로 입성한 이 김수민 전 의원인데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작년 7월부터 국민의힘에서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석,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 의원들도 30대 청년 시각에서 당내 문제를 잘 이끌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석 이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소신을 펼 수 있도록 당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작년에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내 당인 청년의 힘을 창당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MBC가 드디어 사고를 쳤어요. 어제 날씨 뉴스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인사말 시작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속상하지만 괜찮아. 딴딴딴 해놓고 해시태그하고 봄이야.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딱 선거 4월 7일 날 해서 4월 8일 날 최종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여당이 완전히 참패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런 제목으로 날씨 뉴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다는 이런 표현은 완전히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댓글창에는 뭐가 속상한데 박영선 떨어져서 속상한 듯, 또 오세훈 당선됐다고 속상하지만 이런 것이냐? 소름 돋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국민 과반 이상을 우습게 보내. 서울시민 60% 가까이 기뻐하는 날인데 30 남짓을 대변하는 날씨 중계인가요? 이런 비판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영상에는 3,200여 개의 비추천이 눌려 있고 1,500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보통 다른 동영상에는 100개 정도의 댓글밖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 채널 운영자는 영상 제목을 완연한 봄으로 바꾸고 댓글을 통해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목을 붙인 점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 기상캐스터 맡은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를 냈다. 속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내일 아침 일찌감치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